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돈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돈에 대해 제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요. 뒤늦게 돈에 대해 열심히 배워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돈에 대해 일찌감치 깨달은 자들이 부의 추월차선을 타는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본주의를 깨우친 여러 현자들 역시 어릴 적부터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6살 때부터 껌, 콜라 등을 파는 장사를 했고 10대에는 땅을 사서 사업을 하면서 돈의 속성을 남들보다 빨리 깨우칩니다. 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라 불리는 제시 리버모어는 10대 때부터 주식거래소에서 알바를 하면서 주식에 대해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돈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면 천박하고 품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특히 아이가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의 금기시하는 풍조가 지배적입니다. 책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의 저자 사카이 레오는 뉴욕에서 나고 자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돈에 강해지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재직 시절 최연소로 영업실적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본인의 피가 흐르지만 미국 내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란 덕분에 자연스럽게 돈에 밝은 유대인의 교육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돈에 강한 사람에 대해 첫째,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며 둘째,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기에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돈에 강해지는 것이 곧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돈에 관한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사서 고생하지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삶이니 당연히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한 방법 중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용돈은 월급의 축소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일정한 용돈을 준 다음에 돈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돈 쓰는 법만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은 공짜로 누군가 쥐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무언가를 해줘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화장실 청소하면 3,000원, 설거지하면 2,500원, 신발 닦기 하면 500원과 같이 홈 아르바이트를 제공하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바로 창의적인 사고의 원천이 됩니다. 반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아이에게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준다면 다음 달 용돈을 받으면 장난감 사야지 하는 무력만이 머릿속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뒤에는 무력의 대상이 장난감이 아니라 아파트로 바뀌게 될 것이며 애를 결혼시킬 때쯤 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사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다면 곧바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갖고 싶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합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탐욕은 서서히 가라앉으며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냉정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매분 매초 새로운 물건이 쏟아지기에 무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만 보면 돈을 버는 자들은 사람들의 무력을 자극하여 돈을 벌고 있으며 보통의 사람들은 무력에 휘둘리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최신 유행을 쫓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사주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협상과 교섭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돈에 대한 욕망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돈을 물질적이라며 천박하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지만 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엄마들은 모이면 투자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 어디가 유망할지 고민해보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 어떤 엄마들은 남을 헐뜯는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만 쉬지 않고 늘어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새로 산 핸드백이나 액세서리 자랑을 주고받죠. 어릴 적부터 건강한 돈 이야기를 해야 경제가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테니스 선수의 우승 상금이 수십억입니다. 하지만 탁구의 경우 국제대회 우승 상금이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똑같이 라켓을 들고 하는 스포츠인데 우승 상금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일까요?
똑같이 세계 1등을 했는데 상금 차이가 크니까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이와 함께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테니스를 좋아하니 TV 시청률도 높고 그로 인한 막대한 중계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또 관중도 항상 만원이죠. 글로벌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테니스장에 스스로 스폰서가 되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연히 테니스 선수의 연봉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은 물건이라도 마트보다 편의점에서 왜 더 비싸게 파는지, 코스트코는 왜 현대카드만 결제 가능한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집까지 가져다 주는데도 왜 제일 싼 건지, 생활 속에서 돈에 관한 소재를 찾아 아이와 대화를 해보면 서서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투자도 해보고 보드게임을 통해 돈이 도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아이에게 언제든 스스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종이 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돈으로 작은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노폴리와 같은 보드게임은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게임입니다. 스테디셀러 게임은 그만큼 현실을 잘 반영했기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받고 도시를 사고 건물을 짓습니다. 내 도시에 다른 사람이 오면 돈을 받게 됩니다. 같은 세계의 도시를 독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수익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내 땅을 경매에 내놓거나 내 땅을 저당 잡고 돈도 빌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경제 원리를 쉽게 깨우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숫자로 모든 걸 말합니다. 수학은 사회에서 써먹을 일이 없어서 배울 필요가 없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학 공부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숫자를 집어넣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를 교묘하게 조작하고 왜곡하기도 하는데요. 숫자와 친해져야 이런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고 숫자의 도출 과정을 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돈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는 필수입니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는 한정된 사람만 만나게 되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책에서 배우지 못한 현실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자란 사회공헌의 싹은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원래 비즈니스는 누군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삶을 쾌적하게 해주고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보다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비즈니스이죠. 그렇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만 봐서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을 이끄는 인재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봉사활동이 널리 확산되어야 합니다. 책 돈에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에서는 돈에 강한 아이를 키우는 법과 4차 산업시대에 활약하는 인재가 되는 법에 대해 다루는데요. 그중 돈에 강한 아이를 키우는 전략 중 몇 가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 돈에 대해 친숙해지고 경제관념을 무의식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어찌 알겠습니까? 부모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아야만 아이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도 아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마음은 지치고 조급해질 것입니다. 육아와 교육이 어려운 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극성 엄마들은 인생 선배들 말 다 무시하면서 여러 교육 마케팅에 끌려다니면서 최신 정보에 중독되어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인생 선배들은 이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에 불과한데요. 아이가 성장하듯 부모도 성장합니다. 육아에 지쳐 짜증이 날 때는 인생 선배인 조 부모님의 조언을 듣게 되면 부족한 경험치를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